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공유드린 PSD 파일을 PNG로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포토샵이 필요합니다. 포토샵을 설치해서 열어주시고 포토샵 버전은 상관없어요. 저는 참고로 2022 버전 사용합니다. 먼저 수업에 필요한 파일을 살펴보면서 간단한 기초 지식과 오늘 어떤 내용을 익히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PSD 파일을 열어주시면 제가 작업한 클래식한 RPG 스타일의 UI 시안인데요. 모바일을 메인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만들었고 시안 사이즈는 1920에 1080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캐릭터 장비와 스탯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팝업 구조인데요. 오른쪽에 포토샵 레이어 창을 살펴보시면 그룹이 보이시죠? 지금 눈이 켜져 있는 그룹이 이 팝업의 레이어인데요. 레이어 폴더링을 할 때 보통은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순서대로 가장 왼쪽에 있는 팝업을 레이어 맨 아래쪽에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겠죠? 그런데 지금 이 팝업 디자인을 보시면 구조가 닫기 버튼이 팝업 바깥쪽으로 튀어나가게 디자인된 구조라서 이 상세 정보 창을 요 위에 올리면 닫기 버튼이 지금 이 창에 가려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세 정보 창은 레이어 맨 아래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UI적으로 뎁스는 처음에 창을 열었을 때 캐릭터 장비가 보이는 캐릭터 창과 스탯 창 이렇게 하나가 먼저 열리고 그 뒤에 스탯 상세 보기를 누르면 상세 정보 창이 열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캐릭터 창과 여기 있는 스탯 창은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팝업인데 디자인적으로는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팝업 비즈랑 여기에 있는 팝업 비즈랑 이렇게 나눠져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폴더를 나눠서 이렇게 별도로 폴더링을 했고 혹시 나중에 뭐 따로 접힌다던가 요 옆에 있는 창이 그렇게 될 여지도 있고 해서 이렇게 폴더링을 나눴습니다. 디자인을 조금 살펴보면 저는 가능하면 드로잉보다는 레이어 효과로 디자인을 뽑는 편이에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동일한 효과를 여러 레이어에 적용하기도 편하고 사이즈가 수정이 될 때도 이 레이어 효과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여러 곳에 작업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레이어 효과를 잘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런 팝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프레임을 살짝 질감이 있는 프레임인데 팝업 사이즈가 바뀐다고 했을 때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이거 하나로 이루어진 그런 레이어입니다. 그래도 디테일한 디자인은 드로잉이 필수이긴 하고 이런 장식 같은 거 좀 섬세하게 드로잉 할 때는 애초에 사이즈를 한 2배 정도 키워서 작업을 한 뒤에 작업이 완료되면 스마트 오브젝트화 시켜서 원본 사이즈로 가져가서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디자인이 다 완료가 돼서 이 PSD를 공유할 때는 공유용으로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레이어를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공유를 하기도 해요. 지금처럼 뭐 별도로 디자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공유를 할 때는 뭐 타 직군 분들에게 공유를 한다거나 기획팀이나 배경팀, 뭐 다른 아트 직군.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추출한 PNG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UMG에 이 이미지를 임포트해서 이미지 세팅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UI 구조를 만들어 볼 거고 구조를 만들면서 자주 사용되는 위젯들 기초적인 내용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리얼 버전 4를 사용할 거고요.
언리얼 버전 4는 에픽게임즈 홈페이지에서 이 런처를 설치를 해주시면 여기에서 이 런처에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시면 여기 엔진 버전을 추가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버전을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원래 엄청 오래 걸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켜집니다. 이제 이런 화면이 보일 텐데 여기에서 이 밑에 이런 알림창이 뜨는 거는 그냥 해제 눌러서 없애주시고 위에 콘텐츠라는 버튼 보이죠? 여기 콘텐츠를 누르면 콘텐츠 브라우저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패널을 꺼내면 이런 폴더의 트리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뭐 윈도우 탐색기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창이에요. 여기에서 클릭, 새 폴더를 만들어서 UI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UI 폴더에 들어가셔서 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얘는 이름을 WBP, 위젯 블루프린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폰트 폴더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텍스처 폴더도 만들어 줄게요. 이제 폰트 폴더에 저희가 사용할 폰트를 임포트 해줄게요. 여기 추가 임포트라는 녹색 버튼을 눌러서 Asset Import를 선택을 하시고 폰트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그러면 이런 알림 창이 뜨는데 얘를 누르세요. 이렇게 두 개가 파일이 생성이 됐죠? 요거는 이렇게 모두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세요. 다른 건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폰트와 폰트 페이스라는 위젯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텍스처 폴더로 갈게요. 텍스처 폴더에는 저희가 저장했던 PNG들을 불러올 거예요. 아까 했듯이 여기 녹색 버튼에서 임포트를 해도 되고 폴더에서 직접 드래그해서 가져오셔도 돼요. 여기 가서 PNG 그 다음에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열기. 이번 시간엔 이어서 계속해서 위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작업을 하려면 보더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보더를 꺼내서 팝업 스탯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앵커를 좌우 앵커로 잡아주고 오프셋은 일단 0을 한 다음에 아래로 Y 위치를 쭉 내려볼게요. 한 500 정도로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고 꽉 찬 사이즈 300 이렇게 Y 위치 500, Y 크기 300으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에 우리가 만들었던 팝업 언더바 박스 2번을 넣어줍니다. 2번을 넣어줬어요. 보니까 살짝 더 위쪽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좌우가 이 프레임 위로 올라와 있네요. 이번 시간엔 새로운 UI 화면을 작업해 볼 건데요. 게임에서 종종 필요한 대화 장면 UI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앵커 설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지금 특히 얘를 앵커 설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화면 비율이 달라지면 저 버튼이 지금 이 화면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도인데 이렇게 만약에 넓은 화면의 모바일 폰이다. 그러면 버튼이 너무 가운데 쪽에 있어서 화면을 많이 가릴 거고 또 누르기도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율이 4대 3일 경우 버튼이 너무 위에 있어서 어색하고 또 누르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 버튼이 들어있는 버티컬 박스를 앵커를 어디를 중심으로 맞춰줄 것인가 그거는 또 이제 설정하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 정책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만약에 중앙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처럼 여기 왼쪽 상단을 중심으로 했을 때만큼은 어색하진 않지만 그래도